이렇게 처음 와주셔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설레고 조금 걱정도 되고 여러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오늘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영화를 같이 완성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맡은 강승호라고 합니다. 서울국립영화제 처음 와봤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호 형 맡은 강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네, 좋습니다. 감독님께 제가 문제 없는 질문 딱 하나만 드리고 여러분께 바로 글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낭만이 있는지를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작품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부산을 거쳐서 소속제까지 오게 됐는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 주신다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영화가 아니라서 제 말이 크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계속 가족이라는 테마를 영화로 찍어왔고 제 첫 영화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시네마틱한 영화였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시네마틱한 건 무엇일까 했을 때 영화는 결국 시간을 담는 매체일 텐데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이미지랑 사운드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계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족의 긴 시간을 계절로 표현해보자. 가족이 긴 계절을 흘러가면서 쓰러져가는 이야기를 표현해보고 싶다가 일단 제일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전해나갔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감독님과 부산영화제 때도 GV를 했었고 저희 이번 주에 이제 발행되는 신의 20일에 표지로도 나오셨어요. 네. 꼭 이번 주 신의 20일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말씀 되게 잘하시고 정리를 너무 잘하셔서 기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인터뷰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하는 질문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배우께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처음 질문 주시는 세 분께는 작은 선물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네. 유상철 감독님께 네, 영화를 너무 감동 깊고 되게 놀랍게 봐가지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진행을 맡으신 우리 기자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예심 선정의 소독제 관여를 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 맞으신가요? 네, 올해 제가 네, 장편 경쟁 심사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영화가 지금 그 새로운 선택 그 섹션에 이제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경쟁 부분과 새로운 선택 부분에서 뭐 이렇게 섹션을 나누게 되는 그 기준이 심사를 하시면서 혹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셨는지가 저는 사실은 되게 궁금해서 저는 너무 저는 영화가 좋아서 사실은 네. 관계자를 모여야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질문입니다. 소독제 심사는 그 내부의 심사위원이 매년 이제 심사위원들을 바뀌어서 하고 심사위원들은 장편 경쟁만 심사를 하세요. 그 나머지 섹션들은 이제 집행위원들이 나름의 기준으로 초이스를 하시는 거고요. 제가 이제 심사 맡았던 거는 요 10편의 경쟁 부분만 뽑는 심사를 맡았었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초이스를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영화를 보셨는데 이제 경쟁 부분에는 포함을 안 시키죠? 네. 그 이유가 궁금해요. 네, 제가 그래도 준비를 꽤 많이 했는데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역대급 어려운 질문이 많이 나오게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혹시 네 저기 계신 네.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이게 계절마다 촬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계절 촬영하셨을 때가 제일 조금
어려웠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각 계절을 정말 아름답게 담아내신 것 같은데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촬영하시면서 조금 이제 촬영할 때 어려웠거나 그 계절 중에 좀 힘들었던 계절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계절마다 난도가 다 달랐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일단 태풍과 장마와 이 모든 계절적인 요인들이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 떠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특히 배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케줄이 한번 어우러지면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정말 현장 분위기도 영화를 따라가더라고요. 여름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복잡거리고 이러는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고 쓸쓸하고 조용해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은 약간 비틀어서 배우분들께도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아니면 본인의 마음속에 좀 기억으로 많이 남는 장면이나 순간이 있다면 한 순간씩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작품을 찍을 때는 그냥 끝없이 걸었어요. 제가 한번 약간 화가 났다. 제목도 바꿔라. 끝없이 걷는 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 걷는 게 굉장히 저는 하면서 신기하기는 했어요. 감독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끝없이 걷게 하고. 이건 감독님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칫 선배님 잘못 말하면 이제 제가 무슨 학대를 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해명을 하나 하자면요. 선생님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10km씩 뛰시는 아주 건강하시고요. 저보다 건강하셔서 그래서 걷는 장면이 사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날아가진 않았는데 사실 걷는 장면이 많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싶었던 거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생님 사실 이렇게 투덜거리시진 않으셨고, 제가 멈추라고 해도 엔딩 장면에서는 선생님께서 끝없이 올라가셔서 엔딩 장면에서 사라지고 또 보이고 이런 장면들은 사실 이제 우성정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장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 걷는 게 다 나오진 않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마지막 장면으로 모든 그 시간들이 다 압축되는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어쩜 이 영화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상이 남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저도 감독님이랑 같이 모든 회차를 참여를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엔 되게 복잡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두 분씩 계속 떠나가는 느낌으로 이제 점점 계절이 지나갈수록 뭐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되게 외로웠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겨울에 딱 한 장면 나오는데 가장 사실 좀 이렇게 고민을 감독님이랑 많이 했던 거는 겨울에 잠깐 나오는 그거를 많이 고민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미화가 하는 말들 뭐 별말 안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또 거기 밑에 숨은 의미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이 있다면 여름인 것 같아요. 여름에 정말 너무 많은 가족들이 나오고 거기서 또 합을 맞추고 하면서 많이 저도 어쩔 수 없이 의지를 하면서 기대면서 했던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되게 부쩍부쩍거리고 스텝도 진짜 많아서 네, 너무 쉽지 않았지만 너무 신났던 여름의 한 장면으로 저한테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방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촬영 외적으로도 정말 가족같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또 다른 가족이 하나 생긴 그런 느낌인데, 이제 보시면은 제 이름을 안 불러주시고 이제 박서방, 사우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네. 부산에서도 그 계속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같이 하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 감독님이 계절감 말씀 주셨는데 시간이 정말 잘 담겨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여름도 얘기해 주셨고 쓸쓸해지는 겨울, 가을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카메라 바깥의 시간들도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남성분께 한번. 네. 네, 영화 잘 봤고요. 국제 영화제에도 이제 상영이 됐던 영화인데 이 영화의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뭐 의식 요런 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배경 설명 같은 게 한국인한테는 당연히 필요 없지만 외국인한테는 좀 낯설고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혹시 외국 관객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 좀 이런 거 모르겠다라고 그런 질문을 받은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저는 로컬리티가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경상도 영화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유교 영화라고 생각했고, 보수적인 가부장제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외국 관객들은 대부분 또 보편적인 가족의 이야기이기에 본인들의 얘기처럼 느끼기도 했고, 예를 들어 자막 같은 경우도 심화했나 이런 표현들은 최시민 번역가나 달씨 선생님이 피니토, 스페인어로 번역을 그렇게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언어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로컬리티가 있는 그 정도로만 해도 저는 외국에서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는 모두가 아는 이 지역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해석되기를 바랬고, 개인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제가 굳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서요. 각자 해석해 주신 대로 받아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해외 관객분들 중에 받았던 좀 인상이 남는,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그런 것도 있으셨나요? 부산에서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되게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요. 사실 너무 정신이 없는 바람에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출신 분들도 물론 한국어를 알아서 그러실까요? 자기네 이야기 같다라는 말을 할 때 저도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가족이기에 느끼는 감정들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까? 저도 아직은 해외 관객들을 많이 만나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해외 영화제가 가게 되거나 그러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들어보고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새삼 주셔서 저도 지금 생각이 나네. 사실 저도 대가족이 아니었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 가족의 구성 형태를 다 겪어보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화면 보면 뭔지 알 것 같잖아요. 정서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아까 처음에 제가 문 열 때 얘기했던 한국적인 무언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중간에 계신 남자분께 한번.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영화가 계절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아이 이름이 늘봄이다 이걸 들었을 때 봄에서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봄으로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를 고려하셨는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 영화다 보니까 좀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영화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의식을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나만의 길을 가셨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일단 만약에 봄을 찍을 수 있는 예산이 있었다 한들 봄은 피디님 당황하시네요. 한들 찍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은 제가 생각하는 봄은 관객들한테 전 질문으로 두고 싶었고 저는 이제 그거는 각자의 가족을 찾는 답이라고 전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운 겨울 다음에 관객들의 답을 찾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가족 영화의 레퍼런스라고 하시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 말하기 너무 민망하죠. 너무 뛰어난 아시아의 아트하우스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게 오즈일 수도 있겠고
에드워드 양일 수도 있겠고, 개인적으로 뭐 비스콘티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영화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만의 영화는 절대 아니고요. 저만의 개성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영화에 범죄에 목는다고 하면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족을 소재로 다룬 영화들은 대부분 뭐랄까 좀 변주된 대한가족이라든지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상에서 멀리 있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어쩌면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에서 이야기를 출발시킨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배우분들께 궁금하신 것도 괜찮고요. 네, 중간에 계신 손 드신 분 보이시죠?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작품이 내부에 있는 설정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진이라는 인물을 보면 굉장히 성진이는 가만히 있고 주변에서 모든 사건들이 벌어지는 주변의 관계들이 성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결말을 보면 성진이는 결국 그 가부장제의 어떻게 보면 수혜자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진이가 크게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것에 순응하는 인물로 두신 설정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메시지를 담고 싶은 게 따로 있으셨는지. 시나리오 쓰면서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순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어떠한 그걸 순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통장을 맞이했을 때 성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질문에서 저는 끝나는 게 저는 맞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여기서 어떤 정답?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내린다면 그건 전 프로파간다가 될 거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전 별로 위선을 떨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도 던지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관객들이 더 이상 가부장제는 유효하지 않는다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저는 굳이 영화로 또 해야 되는 이유를 못 찾았어요. 네, 몇 억짜리 영화고 이 모든 스태프들이 굳이 고생을 하면서 그런 뻔한 메시지를 또 영화로 만든다는 거는 너무 유치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거 외에 더 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들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다면 각자의 답을 찾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진 않았고 제가 던진 질문에 관객들이 각자의 답을 찾기를 바랬던 마음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냥 한 사람 관객으로 하나 말을 보태면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거는 빈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인물들의 사연이나 이런 전사를 다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고 상황의 빈틈들 되게 만들어줘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내가 저 입장이면 어땠을까부터 해서 그냥 그 상황에 대한 각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싶게 만드는 영화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저기 끝에 계신 분께 한번 마이크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영화에 참여했던 스태프인데요. 저희 촬영 퍼스트. 네. 근데 여쭤보고 배우님들한테 이제 질문이 안 가서 제가 이제 다 물어보고 싶어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점들이 많은데 배우님들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럼 감독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좋았던 장면이 하나가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상정 선생님이랑 손수 선생님이랑 그리고 이제 저희 주인공 배우님이랑 이제 셋이서 누워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저는 이제 팝코스를 하면서 전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이 사라져서 이유가 혹시 없앤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드디어 내부 고발자가 해명을 고민하는 사이에 저희 배우분들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저는요, 원래 이제 세대차전 난다고 생각하시게 들어요. 이 작품에서 굉장히 좋았던 건 뭐냐면 싸울 때 싸움.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서 싸움이지만 지금도 얼마나들 집에서 싸워요. 갈등이 있고. 그래서 또 서양 사람들이 보더라도 쟤네들은 또 저렇게 싸우는구나 이럴 거고. 그래서 이게 싸움이라는 게 어떤 표현과 전체적인 뭐 이렇게 의식이라든가 이걸 상당히 대표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좋았어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부산 영화제에서도 그렇고 GV를 할 때마다 관객석에서 같이 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꽤 여러 번 봤는데 여러 번을 제가 보통 영화를 잘 보지 않는 성격인데 이 영화는 특히나 저에게는 처음 봤었을 때 이 영화를 본다라기보다는 저는 영화를 체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관람하면서 자꾸 저를 떠올리게 되고 저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들을 자꾸 던지게 돼서 저는 이 영화가 저에게는 되게 체험하는 영화이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이따가 또 뭐 술 한잔 하면서 또 얘기 나누겠지만 저는 처음에 부산 영화제에서 첫 상영으로 봤는데 그때 보면서 사실은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서 뭐 저의 약간 능력의 시나리오를 보는 그런 이렇게 시선? 능력이 좀 부족해서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띄엄띄엄 좀 더 디테일한 것들에 좀 눈이 간다면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후에 좀 거기서 좀 떨어져 나온 상태에서 이제 영화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영화 전체가 이렇게 쑥 이제 보여지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것들이 또 다르더라고요. 특히 제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성진이라는 인물을 좀 따라가게 됐고 그리고 또 많이 남는 게 할아버지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면서 좀 그려보면서 관객 입장에서 더 저한테 들어왔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처음으로 좀 다른 느낌으로 제가 나온 영화를 보면 당연히 이제 가족들을 초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좀 별개로 정말 이번 영화 개봉하면 엄마 아빠를 꼭 모셔와서 아니면 우리 고모부 친척들이 내가 꼭 초대를 하고 싶다 같이 와서 보고 싶다 그분들이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실까라는 게 되게 궁금해서 저희 가족들이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네, 네. 이제 태호 배우님의 답변 있겠습니다. 짧게 하자면 저도 영화를 스크린으로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제 영화 보다 보면 그 자기가 나온 부분을 굉장히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먼저 이제 제가 나온 장면들이 잘 나왔나 이 생식기 화상 장면들이 영화에 잘 담겼나 이런 걸 먼저 확인하고 안심한 뒤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같은 고향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큰 영화관에서도 한번 보고 싶었고 더 가족분들을 초대해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하시죠. 관객분들께서는 그 장면이 뭔지 모르실 테니까 아주 짧게 설명을 하면 성진이 여름에 출산 아버지를 제압한 다음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성진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집안의 전사를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아버지의 주사의 연유와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주사가 있었고 뭐 이런 과거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 설명적이고 구태의연하더라고요. 그거를 말하지 않아도 우린 결국 알게 되는 것들인데 굳이 연출자가 개입해서 이거를 주절주절 관객 여러분 알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게 시나리오상에는 필요했을지언정 영화상에는 필요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제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장면으로 아마 그 장면 매우 좋았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영화 지금 배우분들 말씀 듣고 나면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이 영화 결국 앙상블의 영화였던 것 같고, 누구 특정 사람 한 명 끌고 하는 게 아니고 배우들의 호흡이나 전체 앙상블이 영화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장면을 아마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을 최대한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신 분 마지막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모자 쓰신 분께 보이시나요?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장손 역을 맡아주신 배우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이 영화를 제가 보고 느꼈을 때는 항상 사건의 중심에는 또 이름도 제목도 장손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장손의 그 표정과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 모든 분위기가 조금 전 포커싱이 된다고 저는 제 스스로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어떤 씬에서 가장 이 연기하기가 가장 힘드셨거나 아니면 표현하기 힘들었다 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신가 해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 이 어려운 이 대선배님들과 이렇게 맞닿았을 때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감독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액팅을 한다기보다는 리액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자가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어떤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연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현장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야지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장면들이 항상 좀 모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최종적으로 보신 관객분이 그 표정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한테는 너무나도 성공적인 그런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 배우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감독님께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 제가 이 영화가 앙상블의 영화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서부터 이 영화 봤었고 되게 애정이 있어서 저한테는 좀 남다른 영화가 된 것 같고, 아주 개인적으로는 이건 아마 GV 때마다 종종 하는 얘기긴 한데 저는 영화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영화를, 여러분 각자가 어떤 영화를 어떤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영화가 완성된다라고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치면 이 영화는 저한테 여러 가지로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나중에 개봉하게 될 때, 그리고 아직 뒤에 회차들 남으셨죠? 뒤에 회차 상영할 때 여러분들이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꼭 주변에 알려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가족과 함께 아니면 주변 지인과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짧은 인상 말씀과 오늘 시간 함께한 소감을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편의점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항상 장소를 얘기할 때 가족과 함께 보면 좋은 오락 영화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진짜 영화를 만들었을 뿐이고 완성하는 건 진짜 관객 여러분들의 참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든 안 좋든 글 올려주시고, 오늘 만약에 생각이 안 나서 질문을 못 하셨다면 어디든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찾아서 같이 함께 대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이런 건 처음인데 되게 관객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요. 정말 되게 궁금해요. 정말 상대 여인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읽고 싶다는 심정까지 들 정도로 궁금해요. 그래서 그냥 저희 보고 자꾸 뭐 말하라고 하죠.